내 이름은 쿠도 토모코, 30살의 회사원이다.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고 형식상으로는 아내이기도 하다. 형식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이름은 타카나리. 여자 문제로 대환장 진흙 싸움이 있은 후 집에서 쫓아냈다. 남편은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면서 매일매일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는 절대 안 받겠다는 각오로 거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하는 건 아닌 것도 같다. 현재 별거 중인데도 남편은 꼬박꼬박 월급을 입금하고 있고 5살 난 딸아이에게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도 많이 한다. 남편도 평범한 딸바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딸아이도 아빠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매일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면서 역시 아빠가 옆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한 번은 실수로 봐주자 라고 생각이 바뀌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서 소수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들끼리 서로 얼굴을 다 알다 보니 사적인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서로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힘들 땐 서로 돕고 정기적으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잡다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워킹맘인 나로서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항상 중요시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의 분위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건 새로 3살 된 남자아이인 코우스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다. 처음 코우스케 엄마와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세베 카나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애엄마 맞아? 할 정도로 어려 보였고 우리 모임에서 단연 최연소로 등극했다. 처음 본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긴 해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다른 엄마들도 동생 대하듯이 친근감 있게 대했다. 카나에 씨도 스스럼 없이 언니 하며 살갑게 굴어서 금세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엄마들 모임에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곤 했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있잖아, 카나에 씨 말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래? 혹시 돈 문제 말하는 거야? 아직 어리고 하니까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해. 지난번에는 토모코 씨가 내줬지? 응. 돈 돌려받았어? 아니, 아직. 스즈키 씨는 더 오래됐잖아. 받았어? 받기는 아예 그 사실 자체를 까먹은 것 같아. 그럴 것 같았어. 그거 밥값, 차값이 대단한 금액은 아닌데 그게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돈 갚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묘하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 트러블의 주 원인은 모임할 때마다 밥값, 차값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카나이는 습관처럼 지금 현금 가진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 번, 2번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 이러다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모임하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죄송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다 해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역시나 계산할 타이밍에 또 그 수법이 나왔다. 지금껏 우리 모임은 암묵적인 룰로 계산은 더치페이가 기본이었다. 그렇다고 현금이 없다는데 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매번 곤란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엄마가 그러면 카나에 씨가 핸드폰으로 결제하면 되겠지. 우리 몫은 여기서 바로 걷어서 현금으로 자기한테 줄게. 라고 받아쳤고 속으로 와우,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쾌재를 불렀다. 어머, 죄송해요.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빠져나가나? 이건 뭐 당할 재주가 없네. 하고 다들 포기 모드로 전환이 되는 분위기. 늘 그렇듯 누구 한 사람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고 카나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입을 싹 씻는데 내 돈 갚으라고 말은 차마 안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트러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돈 개념만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도 없어서 모임에 항상 지각. 자기보다 연상인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하긴 이건 나이 든 세대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죠. 굳이 나이를 들먹이면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상대방 기분에 대해 공감력이 제로라는 점. 자기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져도 그게 자기 때문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 결론적으로 공감력이 부족하고 철이 없다.
더 나쁘게 말하자면 무신경의 배려심 결핍, 지적 능력 결여라고나 할까? 대체 이런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지난번 어린이집 참관일에 만날 기회가 생겼다. 아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애엄마가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요. 다른 분들한테 신세를 많이 질 텐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적당히 있고 말하는 것도 양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어린애 같은 정도로 축소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남편분이 여러 방면에서 아내 역할까지 커버를 하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바쁘고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카나의 무개념의 문제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현재 그걸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했다. 나는 최소 돈 문제에 관한 것만이라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카나이 씨와 단둘이 만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다. 현금이 없을 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돈은 제때제때 갚는 게 좋아. 빌려준 사람은 갚으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내 말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럼 처음부터 내주기 싫다고 말을 하던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적반하장이라고 되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욱하고 혈압이 급상승했지만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님 그제야 상식을 이해했는지 다음 모임에서는 그동안 껐던 돈을 전부 갚고 그 후로는 계산할 때 현금으로 자기 몫을 계산했다. 뭘 잘 몰라서 그렇지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앞으로는 카나에 씨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말로 잘 전달하자고 다른 엄마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나에 씨 문제로 더는 섞으리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카나에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우리 모임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게 뭔데요? 사실은 매년 이맘때 엄마들끼리 여행을 가거든. 어머, 정말요? 진짜 재밌겠다. 애들은 각자 알아서 맡기고 엄마들끼리 1박 2일 동안 해방감을 느껴보자는 건데 갈래요. 저도 갈래요. 올해는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투어에 신청할 생각이야.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시간은 철저히 엄수해야 돼? 꼭이야, 알았지? 당연하죠. 저도 그런 날은 지각 안 해요. 엄마들 모임에서는 이미 엄마들만의 여행이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말을 한 거다. 1년에 딱 한 번 아이들을 남편이나 친정에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1박 2일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 이번엔 힘들까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하고 딸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딸아이도 오랜만에 아빠와 둘이 보내게 될 거라고 했더니 뛸 듯이 기뻐했다. 비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카나에 씨만 뺄 수도 없는 일이라 얘기를 했다. 바로 얼마 전에 돈 문제로 좀 껄끄러웠기 때문에 안 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제일 신나하는 분위기였고 참가 멤버로 확정이 됐다.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식사 모임과는 회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번만큼은 카나에 씨도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딱히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하고 나쁜 예감이 들긴 했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다른 엄마들은 모두 공항에 모였는데 나쁜 예감이 적중.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 카나에 씨, 지금 어디야? 죄송해요. 지금 일어났어요. 뭐야? 그럼 아직 집이란 거야?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 비행기 출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바로 준비하고 나갈 테니까 시간 좀 끌고 계세요. 무슨 수로 공항에서 시간을 끌어? 비행기 안 타봤어? 그럼 다른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말했지. 이번 여행은 투어라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 미안하지만 자기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투어 해외여행에 지각이라니. 대책이 안 서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리끼리 가는 거면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몇 번이나 강조해서 주의를 줬지만 이건 해외 투어 여행. 우리 말고도 참가자가 있는 투어이고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사람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1시간 이내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이 투어 책임자에게 말을 하고 카나에 씨는 두고 가기로 얘기가 됐다. 여행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웠다. 솔직히 카나에 씨 존재는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깨끗이 잊어버렸다. 평소에 그렇게 시간이며 돈에 무개념으로 살더니 결국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해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라도 속상하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나는 선물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는데 잔뜩 뿔이 난 얼굴로 문을 나온 카나에 씨는 첫마디로 어떻게 나만 떼놓고 가요? 내가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단체 투어라 다른 참가자들이 많아서 그건 불가능했다고 다시 잘 설명했지만 그럼 언니들도 가지 말았어야지. 어쩜 그렇게 의리 없이 나만 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갈 수 있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남의 탓만 하지? 누가 늦게 일어나랬나? 여태껏 참아왔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됐다. 다 남의 탓이라는 거야? 차라리 앞으로 자기는 여행에 참가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금 전 일을 다른 엄마들한테도 라인으로 설명했다. 결국 우리 원래 멤버 vs 카나에의 대결 구도가 표면화됐고 카나에 씨와의 사적 교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긴 해도 같은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고 있으니 아예 신경을 끌 수는 없었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는 이어갔지만 우리들과 카나에 씨와의 감정 대립은 정말 어이없고 씁쓸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계기가 된 것은 어린이집 참관일 날 나는 물론이고 다른 엄마들 그리고 카나에 씨도 참석했다. 그날은 카나에 씨의 남편분도 와 있었고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관일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성장을 실감하며 뿌듯해하는 날이고 자기 아이가 집 밖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별거 중인 남편이 교실로 들어왔다. 남편에게는 내가 먼저 참관일에 오라는 말을 했다. 딸아이는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아이를 봐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이제 슬슬 자연스럽게 별거를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이 무심코 카나에 씨와 눈이 마주치는가 싶더니 너 나한테 독신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왜 여기 있어?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소리를 쳤고 얼굴이 창백해진 카나에 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교실 전체가 술렁거렸고 나는 모른 척 조용히 입 다물고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뭐야 이 상황? 두 사람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한 남편. 천성적으로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타입인데 결국 셀프 공개 망신을 자초했다. 별거를 하게 됐을 때도 참 쉽게 바람 피운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녔었다. 물론 나 못지않게 카나에 씨의 남편도 당황하는 눈치였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제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저 사람은 제 남편 쿠도 타카나리라고 해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당사자들끼리 설명을 좀 하시죠. 하지만 타카나리와 카나에 씨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서로 안면이 있는 남녀가 궁지에 몰린 표정으로 저러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뭔지 바로 감이 올 것이고 그걸 모른다면 병원에 가봐야 할 것이다. 저 인간이 바람 피운 여자가 카나에 씨였다니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더 복잡하게 꼬여갔다. 저기 잠깐만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저 남자하고 그냥 아는 사이 아닌 거 맞죠? 설마 저 남자하고 나하고 양다리를 준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이집 교사 다카미야 씨가 이 사이를 찍고 들어왔다. 주위는 몇 배 더 소란스러워졌다. 삼류 드라마보다 더 복잡한 남녀관계, 거미줄처럼 엮인 전대미문의 치정 사건으로 교실은 발칵 뒤집혔다. 제3의 입장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카오스 속에서도 최대한 이성을 찾으려고 애썼고 일단 관계 있는 사람들만 따로 별실로 안내됐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베테랑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카나리, 카나에 씨, 다카미야 선생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다. 나와 카나에 씨 남편인 케이스케 씨도 따라 들어가 직접 얘기를 들었다. 간단히 말해 카나에 씨와 남편은 불륜관계였다. 하지만 남편은 카나에 씨가 독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카나에 씨는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게 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이래서 세상이 참 좁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한바탕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카나에 씨는 양다리를 걸치고 젊은 보육교사인 다카미야 선생님과도 관계를 맺은 것이다.
다카미야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이라질 않는가. 카나에 씨가 이혼을 하면 결혼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말에 다들 놀랄 뿐이었다. 상상도 못했던 전개에 기가 막혀서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것도 내가 자그마치 서브 주연으로 리얼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을 줄이야. 이런 치욕을 겪을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나는 절벽 아래 낭떠러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3류 드라마고 뭐고 이게 누구 얘긴지 현실 도피가 필요했던 걸까? 내가 아닌 것처럼 차분했다. 한편 타카노리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대 피해자인 카나에 씨 남편은 어떻게 애 키우는 엄마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대략 나와 비슷하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였다. 여보, 잘못했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카나에 씨는 용서해달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썼지만 역시 그런 발연기로 커버될 상황이 아닌지라. 우선 당신은 친정이나 어디 가 있을 때 찾아봐. 짐은 나중에 보내줄게. 그리고 이혼 서류도. 아이는 내가 맡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길 바래. 싫어. 나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카나에 씨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열연을 했지만 다 소용없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민폐를 끼치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캐스케 씨는 정중하게 사과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뒤 나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했다. 우리가 별거를 하게 된 건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때 만난 여자는 카나에 씨가 아닌 다른 여자였고 카나에 씨와는 별거 중에 벌인 불륜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려고 했었으니 이 진흙탕 싸움에서 얼른 발을 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미치지 않는 한 타카나리와 다시 부부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고 대화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혼 서류만 내밀었다. 한편 카나에 씨 남편 캐스케 씨는 어린이집 교사 다카미야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타카나리에게는 아내가 독신이라고 속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좋은 남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웠을까? 진짜 의문이다. 다카미야 선생님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잘렸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일은 동종업계의 삽시간에 퍼졌다.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나에 씨는 캐스케 씨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청구받았다. 친권 및 양육권도 캐스케 씨가 갖게 되었다. 나중에 캐스케 씨에게 들은 바로는 캐스케 씨는 카나에 씨 부모님께도 이혼 사유를 설명했고 얘기를 듣고 난 후 부모님은 대분노하셨다. 친정에서 쫓겨난 후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캐스케 씨는 위자료가 없더라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연락두절이 됐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돈 계산이 깔끔하지 않은 나쁜 습관은 끝내 고치지 못했다는 게 씁쓸할 뿐이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캐스케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와 캐스케 씨는 그 일이 있으므로 서로 싱글마더, 싱글파더가 되고 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캐스케 씨는 이혼 후 출장이 필요 없는 부서로 옮겼고 조금이라도 더 아이와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늦어지는 날이 많아서 나도 그렇고 캐스케 씨도 항상 꼴찌였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얼굴을 보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도 딸아이 치에코와 캐스케 씨의 아들 코우스케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날이 많다 보니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다. 2살 위인 치에코가 누나처럼 코우스케를 챙겨주면서 잘 논다는 말을 선생님한테서 들었다. 솔직히 다시 누굴 만나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남자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토모코 씨하고라면 육아 파트너로서나 그러니까 저는 토모코 씨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을 하는 캐스케 씨. 나 역시 아주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우선은 다음 일요일에 애들 데리고 넷이서 놀이동산이라도 갈까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넷이 가족이 될지 어떨지는 다음 기회에.